여성의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당 전임위원장 진숙입니다. 4월 7일 수요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성의당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성비에 의해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여성시장을 향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성의당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더 공격받는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여성의당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성의당의 두 서울시장 후보 중 어떤 후보가 서울시장에 더 적합한지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토론회는 출마해변, 공약 소개, 공통질의, 당원질의, 개인질의, 상호토론, 현장질의, 보충발언,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질의 질문은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여성의당 중앙당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댓글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장 질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까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상호토론 외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 발언이 끝난 후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정치인 이지원입니다. 10년 전 막 제대한 다른 학교 남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너희 학교는 여대니까 사격 동아리도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사격 동아리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3일 뒤 사격장 대표분과 가격 협상을 마쳤고 운영진을 꾸렸습니다. 4일 뒤 서류와 면접 전형을 진행했고 경쟁률은 100대 1에 가까웠습니다. 단 7일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한 사격 동아리에서 3년 동안 회장으로 일했고 서울시내 사격 동아리 연합회에 후배들을 배치했습니다. 이후에는 까다로운 심사들을 모두 거쳐서 만장일치를 통해 중앙동아리로 승격시켜 놓고 나왔습니다. 10년 전의 결단력과 행동력으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의 손에 총을 쥐어줬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베팅해 보십시오. 이젠 노련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 여자라서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오만한 제약들에 제대로 응수할 수 있는 사람, 이지원입니다. 예, 이지원 후보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여성의당 창당준비위원회부터 결합해 여성의당 초대 공동대표, 2기 공동대표를 거쳐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성의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김진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합동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경선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4월 7일까지 여성의당 후보를 열렬히 응원,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아 후보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을 선거철 토큰으로 소비하지 않고 여성의 존엄과 생존을 중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낼 역량 있는 정치인을 저는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군요. 말로만 하겠다는 변화와 진보, 여성의 몫은 애초에도 없던 평등과 공정. 그 위선에 질릴 대로 질렸으니 이제 제가 늘 기다렸던 그 사람이 직접 돼야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던 사람들에게 여성이 먼저다라고 응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대로 싸움을 걸어볼 테니 저를 링 위에 올려주십시오. 서울시청 고위 간부들이 여성들로 채워지고 서울역의 여성 노숙인들이 사라지는 서울.
그런 서울에서 당신이 경험할 변화를 상상해 주십시오. 그 해답은 제게 있습니다. 따뜻한 혁신으로 서울을 바꿀 당신의 정치인 이지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출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총선 이후 여성의당을 리부트 시켜야 할 이번 선거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당선과 여성의당 이름 네 글자를 전 국민에게 알려내는 것. 여성의당 안에서 이 일을 가장 잘 해낼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였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인물을 보고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일해본 여자, 싸워본 여자, 이겨본 여자, 기호 2번 김진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김진아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의 주요 여성 이슈는 성범죄, 주거, 일자리입니다. 그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서울시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 원스톱 신고 및 지원센터 505번을 시장 직속 부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 형태와도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해결 부서가 따로 없는 소규모 개인 사업장, 작은 카페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이제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자가 쉽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민원 하면 다산콜 120번인 것처럼 서울시 직장인의 성폭력은 505번으로 SOS 하면 된다는 걸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공약입니다. 저는 타로난 1인 가구 세대주입니다. 저처럼 혼자 살고 있는 여자가 25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확률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왜냐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은 100% 가산점제이며 1인 가구는 가산점이 가장 높은 부양가족 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SH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1인 가구를 포함한 여성 세대주 가구에게 의무 할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공약입니다. 여성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질 좋은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단 취업을 해야 승진을 하는데 그 길 자체가 막힌 겁니다. 2017년 이후 정부 기간부터 시작해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성별 블라인드는 29%에 불과합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음에도 채용 시 성차별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저는 서울시 소재 공기업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기업 채용 시 서류 성별 블라인드 및 성별 블라인드가 불가능한 면접 시에는 면접관 성비를 5대5로 맞추는 조례를 포함한 서울형 고용 성차별 철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성범죄자 신상을 의무고시하겠습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는 매번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해도 그 내용을 동네 주민에게 공유하면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아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원 후보 공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 5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4급 이상 간부진에 여성을 40% 이상 채용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요 권한인 인사권을 혁신적으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작년 7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청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59명이었습니다. 동일 직급 남성 234명과 비교하면 20%, 서울시청 전체 공무원의 0.5%입니다. 즉 서울시청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1%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채용 이후 승진과 임금 인상이라는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여성의 저임금 노동 문제, 30대 이상 여성의 경력 당전 및 고용 중단 문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가치 절하의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 여성들이 채용 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청에서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에서 3급으로 승진된 여성들은 고작 1명씩이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2자릿수에 달해야 하는데 여성은 그때도 의무조항 때문에 1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여성은 늘 1명, 고작 그 1명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1명만 겨우 거치레로 승진되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과거로 묻어야 합니다. 제가 새롭게 펼쳐낼 서울은 여성을 1위라는 숫자에 가두지 않는 세상, 여성들이 가진 역량이 공정하게 펼쳐지는 세상, 그리고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둘째,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때로 현실을 참 모르는 듯합니다. 모두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세우더군요. 그렇지만 서울시 사업장 전체 98%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것들 대부분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청년 여성들은 거의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피해의 85%가 이곳들에서 발생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98%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고작 10명이서 해결하겠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TF도 고작 3명뿐입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의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예산을 배치해 모든 여성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강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공통질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서울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성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왜 남성 서울시장이 필요한가? 왜 남성은 정치인으로서 부적합한가? 그것들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 전체 226명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여성은 고작 9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4%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저는 고작 이 4% 보겠다고 여성 정치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18년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모두 남성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성해당은 그들과 다릅니다. 남성 중심성과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겨뤄보겠다고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을 배출해야 한다면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판을 깨부수겠다는 우리 여성해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제가 후보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은 남성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남성 서울시장 후보도 나와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저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여성 서울시장이 아니라 왜 여성해당 서울시장이 필요한지로요. 지금까지 여성 서울시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한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남성들을 위해 대신 싸우다가 패배한 여성 정치인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성해당은 다릅니다. 여성해당에서는 여성이 정치적 주체이자 정치적 지향입니다.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시의 개별 여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해당 서울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후보가 그리고 계신 서울시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진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임 서울시장이 성비위 사건의 가해 사실을 젠더 특보에게 미리 전달받고 자살하여 공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된 과정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민 후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무려 3선,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던 유력한 남성 정치인이 몇 년에 걸친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였고, 대통령은 이를 알고도 서울시장을 허락하고 근조 하원을 보냈습니다. 소속 집권당은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피해자에 대한 대규모 2차 가해를 방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헌까지 개정해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이 여성의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때 이 지점을 분명히 그리고 끊임없이 지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 하는 주거빈곤입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율은 40%입니다. 그리고 3명 중 1명은 지옥고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 3개를 줄여서 지옥고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국 고시원의 60%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의 총수는 16만 명입니다. 문제는 이 고시원 방의 50% 이상은 창문도 화장실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고시원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겨우 지낼 공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일 겁니다. 그러니 도시에 대한 계획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무엇보다도 빨랫대도 펼치기 버거운 3평짜리 원룸과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는 여성들의 열정이 전부 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공약인 서울형 적정 기준의 법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방과 부엌이 분리된 최소 7평 이상의 공간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고 주거 기준은 법적 강제력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 맹점을 서울형 적정 주거 기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경제적 위기 앞에 가장 먼저 내몰리게 되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거주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이 필요합니다. 적정 주거 기준을 통해 모든 여성이 굳이 큰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의당 후보자가 제시하는 주거 공약이 기존의 주거 문제 해결책들과 어떠한 변별점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약은 생활 밀착형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즉 유리절벽을 고민해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도 계속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저는 2030 청년 여성 당사자로서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택가격이 너무 높으니 아무리 일해도 내 집 마련은 꿈만 같고, 거기에 성별임금 격차와 치안으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어렵게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최고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전세가도 1억 2천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습니다. 즉 청년들은 당장 매월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형 청년 주거급여를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수급 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청년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가와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맞춤형 정책을 제시합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SH공사와 연계하여 서울형 청년 주거급여를 신설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초수급 가구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소득분위 2분위 또는 3분위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도 만 30세에서 만 35세 미만으로 연장하겠습니다. 매월 30에서 4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거비를 마련하기 곤란했던 여성 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건 월세집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기존 주거 정책과의 첫 번째 변별점은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영구적인 해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변별점은 신혼 부부만이 아닌 1인 가구 여성에게도 우선적으로 주거 복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마치 1인 가구 증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33.9%이며 이 중 62.8%가 계속해서 1인 가구로 남기를 희망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주 형태는 월세입니다. 그러나 현 국가복지 정책 중 주거 정책에서 1인 가구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 지원을 한다 해도 이것은 임대료 상승,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대적 경제 취약계층인 여성 세대주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제 주거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의당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후보자 두 분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서울시의 여성 시민들이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진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 주거, 일자리 이 세 가지 문제는 전 세계, 전 세대 여성을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여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대만이 채용 차별을 받고 40대는 채용 성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30대만이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50대는 직장 내 성폭력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4050만이 내 명의의 집을 가질 수 있고 2030은 자기만의 집을 가질 수 없나요? 여성의당이 내세우는 안전, 주거, 일자리 관련 의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 연령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리고 제 공약이 실현된다면 모든 세대 여성들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동시에 더 안전하고 안정된 서울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생애 주기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으실 겁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내가 노년까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는 있을까? 서울역의 여성 노숙인, 종로역의 여성 성매매 피해자들, 그들이 과연 나와 완전히 분리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제 공약들은 이 고민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더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몹시 고단하시지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없이 깔끔하게 일만 하고 퇴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 직급에서 여성들이 등장할 겁니다. 남성들의 자리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 갈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수한 여성 개인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용 과정을 포함해 조직의 문화가 급진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문화도 달라지겠죠.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들이 다시는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과 무력감에 머무르지 않고
당장 내 손에 뭐라도 쥐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미래를 계획해보는 효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도 경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실업과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여성의 생존과 자립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위기 앞에서 언제든 가장 먼저 내몰릴 수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제 공약들을 통해 이 오래된 진실을 과거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질문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6시 50분까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올 초 서울특별시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를 위해 당원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원들이 여성의당에 바라는 점과 여성의당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하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한 기대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와 방법을 취할 것입니까?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차느냐,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하느냐. 이 과정에서는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카페에는 대규모 커뮤니티들이 있고 매 시간마다 인기 글의 순위가 변동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 약 4개월 전부터 인기 글의 1순위 게시글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부터는 3순위 이내의 게시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진이 게시되더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내세우는 후보를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여론의 주체로 함께 하시라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왜 이 시점에 여성의당 당원이고자 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그 투표가 서울과 대한민국에 어떠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인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면 더더욱 끊임없이 왜 서울시장이 여성의당 후보여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유권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후보에게든 싸움을 제대로 걸어볼 테니 저를 링 위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링 위에서 더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성들의 거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번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좌관일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SNS에서 실명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와 마녀 사냥이 만연한 온라인상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활동해온 그 오랜 기간만큼 저라는 사람의 변화, 여성주의자로서의 성장 서사를 지켜본 이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것이 여성의당 창당 과정에서 힘을 발휘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러한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은 어느새 우리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처럼 온라인에서 차별화된 퍼스널리티, 개성,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건 그것 자체로 콘텐츠이며 정치인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저는 그것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우리 후보의 메시지가 거대 정당에 비해 전달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여성의당과 우리 후보를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진아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광고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광고를 만들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 우리는 꽃이 아니다. 불꽃이다. 같은 짧고 임팩트 있는 한 줄이 계속해서 여성의당에 필요합니다. 여자가 당 하나쯤 있어야지. 제가 창당 과정에서 썼던 카피도 당시 큰 호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중과 미디어를 상대하면서 터득한 한 가지는 지향은 일관적이어야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변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의당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 정당스러움이 아니라 여성의당 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 세상에서 여성을 위하겠다고 나선 순간 우리는 이미 균열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 2012년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에게도 이렇게 달려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당 공동대표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과 회의를 했을 때도 저는 한 번도 기싸움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참 잘하고 왔습니다. 만약 상대 후보가 남성이라면 더 가차없이 물어뜯고 오겠습니다. 성평등을 핵심으로 가져갈 사람이 아니라면 뭐하러 반쪽짜리 서울이 되게끔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싸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를 당연히 주목하고 더욱더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제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당원 질의입니다. 서울은 세계 치안 1위로 꼽히는 도시이지만 실제 여성들이 체감하는 치안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많은 당원들이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여성안심귀가존, 안심귀가 도우미와 같이 여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현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입니다. 김진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서울시의 여성 안심 귀가존, 여성 귀가 도우미는 근본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여성을 보호받는 약자로 대상화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는 없는 대책인 겁니다. 이렇게 여성 안심 특별시를 자처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 안전 정책이 그동안 얼마나 겉핥기식으로 다뤄져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대부분의 남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여성은 밤길만큼이나 자신의 집 안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파트너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폭력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형량 강화 등의 처벌 강화,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여성 중심 해결 사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이용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에 비해 지속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사업 종료를 몇 차례나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관악구 등 1인 가구 여성 거주 비율 높은 자치구별로 여성 안심 홈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여성 안심 홈세트에는 문 열림 센서나 이중 잠금 장치 등의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나 여성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 2인이서 거주하는 가구에는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분명 안전에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나 여성 안심 홈세트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모두 사후적 대처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 있는 게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관악구 신림동에 방문했는데요. 언덕도 많고 골목도 협소한데 노란색 가로등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매일 오고 다녀야 하는 이 공간들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로등 정비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한 적이 있는데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즉 사업 시행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범죄 예방 설계로 세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서울시에 적용할 수 없더라도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실황 조사를 하고 그것을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주거 취약 범죄에 대한 서울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당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후보 개인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후보는 정치 참여에서 매우 소외되는 계층인 20대 여성으로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보다 실무 경험이 많은 실무진들, 서울시 직원들, 지역위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후보자만의 강점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은 여성을 참 미숙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서도 나이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질문은 거꾸로 생각하면 여전히 여성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중년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보수적인 공직사회가 그간 정상과 표준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과감히 깨부술 적임자,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 강점은 많지만 가까이에서 저를 보아왔던 동료들의 평가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덧붙이자면 작성자들은 모두 현직 당직자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항상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동료들을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여성의당을 창당하는 과정부터 함께해온 이지원 후보는 특유의 침착함과 균형 감각으로 조직 내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당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어떤 의제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늘 성장하고 발전하며 우리 조직 내 갈등을 탁월하게 조정하면서도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사람. 저를 리더로서 서울시청 실무진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지원 후보의 공약인 서울형 청년주거급여 정책 도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 안에서도 경제적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20, 30대들은 평균 7억 3천의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중에서 대출을 제외하고 본인 돈만 3억 이상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 2천 명입니다. 그들은 평균 6억 이상으로 집을 샀고 본인 자산은 2억 이상 들였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청년들의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1,000만 원 보증금조차 없어 창문이 없는 고시원 방에, 겨울엔 춥디 추운 옥탑방에, 여름에 습하디 습한 반지하 방에 삽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보급하면 끝나는 일일까요?
애초에 보급의 단위부터 잘못됐는데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호텔을 매입하여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에 임대주택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세탁시설이나 취사시설이 없어서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제 공약은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주거급여입니다. 한 해에 한두 번 지급하고 마는 일시적인 보조금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까요? 1월 12일을 기점으로 서울시는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익, 즉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여금을 핵심 자원으로 삼아 서울형 청년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주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 광화문 개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800억 원짜리입니다. 이 사업 예상은 마땅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울 시민 전반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이런 거액이 투자됐다면 저는 그런 허점들을 찾아내어 마땅히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께 개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의당 당원을 포함한 주요 지지층은 20, 30대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여성의제에 관해서 여성들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여성의제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율하고자 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여성 개개인은 가치관이 다르며 선택이 다르고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세대 갈등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같은 나이지만 저처럼 비혼 1인 가구 여성과 기혼 유자녀 여성 사이에는 충분히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여성에게는 세대보다 오히려 결혼 유무가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진 여성의제는 거의가 기혼 유자녀 여성의 문제였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가정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라고 퉁쳐지고 있습니다. 2016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에 이제서야 개별 시민으로서의 여성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치나 이념이 아닌 여성 의제 중심인 여성의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채용 성차별, 낙태죄 폐지 등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의제에 대해서는 세대, 계층, 지역, 장애 유무 등이 다르더라도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여성의당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존중과 인정,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아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는 지금 주거 분양에서 가장 최하위 순위입니다. 여성 세대주에게 50% 의무 할당을 한다고 하면 여론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9%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복지 정책 중 주거 정책에서 1인 가구는 거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1인 가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아닙니까? 신혼 부부에게만 혜택을 몰아줘서 여성을 사실상 출산 기계로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합니다. 신혼 부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이러한 정책은 3명 자녀를 낳으면 1억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창원시의 정책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정책이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직시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정책도 모두를 공평하게 위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의 공약은 여성 남성의 임금 격차 및
주거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가산점처럼 상대적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가산점 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복지의 균형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지금까지 상대 후보의 공약과 발언에 관해서 질문, 보충,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기회는 김진아 후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씩입니다. 김진아 후보, 이지원 후보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지원 후보님께 서울형 청년 주거 지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비용을 지원을 하면 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H나 중기청 청년 대출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이른 가구가 집을 구입하기 때문이 아니라 월세로 많이 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지급을 하면 이렇게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작은 집에 살게 되는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 공약에 관심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질문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청년 세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기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소득분위 2분위에서 3분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소득분위 3분위가 해당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30대가 되면 경제활동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기존에 제공되던 청년 정책들에선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3분위까지라면 부모와 분리하여 거주하는 청년 세대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것은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좋은 집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수급 가구 자녀들이 그만큼 좋은 가구에서 살 수 있었으면 이 공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아 후보 질문 하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지원 후보님의 공약 중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여성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으신데요. 여성 소상공인 당사자로서 너무 무척이나 반가운 공약입니다. 저는 사실 이미 몇 차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큰 도움이 되었죠. 더 큰 고민은 제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 직원입니다. 그분은 현재 무급휴직 중인데다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지금까지도 어떤 개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30 여성들 중에 이런 식으로 고용과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놔두고 제가 또다시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좋은 일일지 저는 참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후에 답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더 들어주시면 어떨지요? 예, 그렇다면 이지원 후보, 김진아 후보께 질문하시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후보, 김진아 후보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아 후보님께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시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접근성을 어느 만큼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카오톡으로도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취지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질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실명 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결정적인 조항을 고려해서도 해당 공약을 추진할 수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진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의무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실명 인증을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리고 이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벌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접근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쉽게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그 정보를 열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서울시 홈페이지 내의 접근성은 예, 훨씬 시간 올라갈 관계상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후보 다시 김진아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에게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특성에 맞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갈등 관리란 리더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책임일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제게 추천서를 통해 조직 내 갈등 관리에 탁월한 감각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후보님께서는 조직 내 갈등 관리에 어떠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직 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위치에 오르면서 더욱더 필요한 그런 역량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갖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것을 오랫동안 갖춰오신 이지원 대표님, 함께 일할 때는 이지원 대표님에게 늘 많이 배우고, 저보다 훨씬 나이는 적으시지만 그런 면에서는 경험이 많으신 이지원 대표님에게 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는 갈등 관리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공동대표 당무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식의 갈등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당원으로부터의 현장 질의의 답변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실시간 댓글 중에 질문을 엄선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 공약 중에 여성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여성 청소년은 가정 내 여성 차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성착취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은 2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원님.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관심 가져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한 쉼터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여성 청소년들이 여성 청소년들끼리만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청소년들의 노동권 확보인데요. 제가 실제로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미루어 본 바 10대 여성들은 노동 환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약 두 번째를 제시한 겁니다. 서울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유 센터인데요. 저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 공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려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입수사 법제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서 10대 여성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성매매 피해를 겪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들은 잠입해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이슈 파이팅 할 것입니다. 실제 경찰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아에가오 사진이 성적 착취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에가오는 애초에 성적인 능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의 이렇게 미흡한 성인지 감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성인지 교육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으로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성회당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이나 어머니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들을 털어놓을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늘 막막한 마음, 그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됩니다. 어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랜덤 채팅 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경찰이 와서 잠입 수사를 한다고 해도 밝혀내기 힘든 그런 자연스러운 그냥 청소년 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역에 나가보시면 밤에 어떠한 제재도 없이 2명, 3명 짝지은 여자친구들이, 여고생들이 혹은 여중생들이 거기에 줄지어 선 차에 그냥 타고 사라지는 그런 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앞서 이지원 대표님이 말해줬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별 노동 분업, 성별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는 작업 역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질문입니다. 채용이나 임명에 대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두 후보께서 갖고 계십니다. 실제 채용 이후에도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케이스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2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 내에서 사실 채용의 승진의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승진 케이스에 개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임원의 할당제, 여성 쿼터제를 쿼터제를 만들 것을 저는 추진하고 싶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도 이 여성 쿼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독일 등이 이제 그것을 시행한 지 몇 년 되면서부터 아주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여성 임원 할당제, 꼭 반드시 30-40% 쿼터제일 필요는 없죠. 여남 동수 주의에 입각해서 50대 50 그렇게 성비를 맞추는 이런 것도 저는 과감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해서 일어나는 차별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단계별 성별 공개 의무화입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이미 채용된 이후의 상황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용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명시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이후 승진 및 임금 인상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전형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응시하지만 면접 전형에서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진아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면접관이 여성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경제활동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채용 단계별로 성별 공개를 의무화했다면 그 다음은 성별 임금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중에서 프랑스식 성별 임금 공시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청와대는 2017년에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은 그리고 산하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에 관한 통계들은 여전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식 모델을 벤치마킹한 성별임금 공개제도는 김진아 후보님이 제시해 주신 여성임금 할당제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2019년부터 25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평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프랑스식 방침인데요. 이 지침의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제거되었는가, 여성과 남성에게 임금 인상과 승진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는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임금 인상이 유지되었는가, 그리고 10명의 최고 임금자 중에 최소 4명이 여성인가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식 성별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더 공정한 채용과 승진의 기회를 보장받을 안타깝지만 수 있을 시간 것입니다.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장 질의 공통 질문은 2개까지만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당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주고 계셔서 질문을 하나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3번째입니다. 이지원 후보께서는 학자로, 김진아 후보는 작가, 카피라이터의 정체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어렵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서울시당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면 그 정치인의 경험이 없던 것들을 본선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도 2분씩 김진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사회활동, 사회생활을 많이 했고 그것이 저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도 그 전에는 경험이 없었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아주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뭐든지 하게 되면 잘합니다. 저도 하게 된다면 잘할 것 같습니다. 남성 정치인들보다는 충분히 뒤질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기존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또 동시에 품위를 유지하는 이러한 전략을 쓴다면 저는 오히려 신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신 당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스스로 규정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학자로서의 면모도 있고 또 활동가로서의 면모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성주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버텨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먹고 사는 것이 또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여성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여성은 국회의원이었고 어떤 여성은 노년 성매매 피해자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무수히 목격하고 봐왔던 것들, 제가 직접 대화하고 함께 행동으로 실천했던 여성들의 삶을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 당사자로서 당장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주거에 대한 취약성,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애초에 타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초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확히 그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가 실시간 댓글 중에서 직접 질문을 각각 하나씩 골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이지원 후보 먼저 질문을 고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P 당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소위 말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에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청량리의 경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업소들이 없어지고 그 지역의 업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딱지가 돌아갔습니다. 거기 있던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여성들을 지원하는 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성매매는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그 보호법을 더 강력하게 작동시키고 싶습니다. 여성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교육과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 그리고 새롭게 보장되는 주거의 기회들, 그것들을 서울시장으로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 중에서 상당 부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남도당이 있는 경남 지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저는 시장으로서 이런 행태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업주들에게 돌아갈 돈이라면 그 여성들에게 오히려 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후보 질문을 고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아 후보님께 묻습니다. 제가 제시한 주거 공약에서 여성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여성 세대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뜻하는 여성 세대주라고 하면 1인 여성 가구, 그리고 여성 외부모 가정, 그리고 그 외에 혼인 상태이지만 본인이 여성이 세대주일 경우도 저는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성과 혼인을 했을 때 여성이 세대주가 돼서 자기 명의의 집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혼인 상태에서도 여성이 자기 명의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면 그러한 방향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의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서 저는 여성 외부모 가정, 그리고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1인 가구, 그리고 남성과 가정을 이룬 여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여성 세대주 가구에게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의무 할당하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현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발언입니다. 각 후보자는 합동 토론회 중 발언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더 다루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진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운동 경험이 없습니다. 여성학계와 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주거, 여성 일자리,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실전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공약 4가지는 시작입니다. 대기업, 창업, 사업, 프리랜서, 탈혼, 1인 가구 등 저의 전방위적인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정책, 사용자 중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 여성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불편한 용기에 빚진 세대로서 그 빚을 두고두고 갚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이지원 후보 보충 발언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 마지막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가구주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들 개개인에게는 해당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남성 가구주와 교류가 없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여성들은 긴급 재난지원금과 더욱 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별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가게들이 9시까지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식음료 및 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60%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러니 영업 제한 정책으로 여성 소상공인들은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이외에도 의복이나 미용 등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여성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분야들에는 지원이 쉽지 않아서 생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여성 소상공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청년 여성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판에서 중장년 여성들의 고용과 경제권은 거의 묵살된 수준입니다. 기껏해야 교육이나 부동산 정책이 전부인데요. 생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청년 그리고 중장년 여성들의 경제권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집단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사회적 집단임을 알려내기 위해 저는 여성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이지원 후보부터 마지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많고 많던 위선들에 지쳤고 환멸이 나고 더는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어 여성의당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라면 이번 선거에서 더 혁신적인 후보로 더 거대한 판을 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대한민국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성들의 일상,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서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당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나중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없는 서울은 없습니다. 당신의 오늘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서울을 경험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해낼 당신의 정치인 이지원과 함께 하십시오. 제대로 싸워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링 위에 올려주십시오. 누구보다 담대하고 용맹하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정치인 이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아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586 진보 세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선거입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여성을 이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성에게는 좌도 우도 없다는 걸, 더 이상 고분고분하게 희생하지 않을 거란 걸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거대 양당에서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 때와 똑같은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거대한 시대착오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첫 번째 여성 서울시장, 여성의 당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기호 2번 김진아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후보자분들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합동 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분들에게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후보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래 투표 방법을 참고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여성의당 중앙당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공약과 정보는 여성의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성의당 당내 경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